이놈의 월천, 지겹다 지겨워. 각종 미디어와 유튜브에서 참 쉽게도 말한다고 생각했어요. 평범했던 제가 달성해보기 전까지는요. 월 1,000만 원은 타고난 DNA가 있는 사람만 달성하는 줄 알았고 사업은 나와는 먼 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불과 올해 초만 해도 그저 200대의 월급을 받으며 직장 다니는 막내 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3, 4년도 1호기를 시작으로 부업으로 월 50만 원만 더 벌어보자고 생각했던 제가 지금은 약 6개월 만에 사업자 4개가 생기고 제가 잘 때도 열심히 수익을 내고 있으며 월급을 제외하고도 순수익이 월 1,000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처음 월 1,000을 찍을 때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순이익으로 1,000만 원이 찍히는 통장을 보니까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건지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이 믿기지가 않았어요. 저는 원래 자기계발서랑 관련 유튜브 같은 거 좋아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영상을 흥미롭게 보다가도 끝날 쯤에 내가 이렇게 돈을 벌 일이 있겠어? 내가 건물을 살 일도 없는데 왜 보고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마무리하면서 잠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계발에 내가 세뇌되어서 그런지 나도 인생에 한 번쯤 월 1,000을 달성해보고 싶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냥 평범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뭘 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내가 잘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지금 해볼 수 있는 일들을 하자는 것이 모토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부업을 했고 유행하는 일 중에 안 해본 일이 없던 것 같아요. 저는 취업하고 지금까지 쉬는 날이 없었어요. 아니 쉬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달까? 쉬는 것보다 그 시간에 돈을 벌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행동했죠. 부업에 미쳐있을 때는 한 달에 한 번 쉴까 말까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해? 이런 말 들을 만큼 월급 외에 소득을 만들어 보고 싶은 것에 진심이었거든요. 나름 학창시절에 어른들 말씀 잘 듣고 열심히 공부했고 재수도 하고 1등급 안 나오던 과목도 1등급 만들어서 나름 어렵게 돌아 대학을 갔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해서 취업을 했는데 200대 월급을 받으니까 소득이 정말 너무 적은 거예요. 인플레로 따지면 10년 전에 엄마가 나에게 투자했던 매달 학원비가 지금 월급보다 더 많을 것 같더라고요. 더 큰 문제는 내가 성실히 일해도 월급쟁이는 드라마틱한 소득 변화가 없을 거라는 거죠. 저도 처음에는 겸업금지라서 쫄렸죠. 그런데 그거 다 핑계더라고요. 잘 생각해보면 겸업금지라 걸릴까봐 시작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알아보기 귀찮아서였어요. 원래 새로운 것을 도전하려고 하면 알아볼 것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많잖아요. 사업자 냈을 때 걸릴까봐 불안하면 진짜 걸리는지 블로그나 유튜브를 찾아보던가 무료 상담이라도 받아보면 되죠. 겸업금지라는 게 어디까지 포함인지 모르겠으면 근로계약서 다시 살펴보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저도 처음에 막막하고 귀찮더라고요. 주변 사람들도 직장인으로만 살아왔고 부업에 크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자영업자가 한 명도 없는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물어볼 사람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런 태도가 다 뭐겠어요. 핑계죠. 그렇게 우당탕탕 초보 사장의 회사에서 모르는 이중생활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정말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 지장이 안 가게 해야 하니까 시간을 쪼개서 출퇴근 전후로 단기 임대 임장하고 스튜디오 청소하고 유튜브를 편집하고 원데이 클래스 컨설팅을 하는데 월 1,000을 막 찍으니까 온몸에 도파민이 엄청 도는 거예요. 그래서 3시간 자도 피곤하지도 않고 막 그렇게 달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몇 달을 살았어요. 컨설팅까지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유튜브 열면서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몸이 안 좋아도 무조건 강의를 뛰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직장 다 다니면서요. 진짜 몸이 바쁘더라고요. 내가 내 스케줄이 헷갈리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니까 돈은 벌리는 것 같은데 뭐 쓸 시간도 없었고 그랬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저는 이렇게 되기 전에 내가 사업으로 월 1,000 벌면 마탱이가 가는 사람일까? 이런 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한 번도 달성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막 정신 못 차리고 카푸어 하다가 소득 줄어서 망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월 1,000을 벌어보니까 저는 성향상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명품을 질러보고 싶다거나 살을 뽑고 싶다거나 그런 소비 부분에서요. 제가 욕심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꾸준히 월 1,000만 원을 달성하고 싶고 월 2,000, 3,000 뚫어보고 싶고 좋은 아파트 사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명품백이나 차를 사고 싶은 그런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가장 바쁠 때 간절하게 갖고 싶었던 것은 딱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온전한 4시간 갖기였어요. 월 1,000만 원을 버는 행복은 생각보다 짧더라고요. 달성해보기 전까지는 내 행복도가 비례해서 쭉쭉 올라갈 것 같았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1:1 컨설팅 중단 공지를 올렸는데요. 내 시간을 갖고 재정비해서 컨설팅 외 다른 사업들도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지금 수익 구조에서 컨설팅 비중이 자꾸 커지고 있다고 느꼈고 언젠가 한계점이 올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단기 임대를 처음 도전했을 때는 자동화 수익을 꿈꾸면서 시작을 했는데 컨설팅까지 시작하게 되면서 자동화 되기는커녕 그냥 나를 갈아서 수익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한동안 예전보다 덜 벌겠지만 숫자에 집착하기보다는 내 수익 구조를
조금 바꿀 필요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자동화 수익을 꿈꿔서 단기 임대를 시작했는데 강의를 하게 되면서 제 생각같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목표였던 자동화 수익에 초점을 다시 맞추기 위해 컨설팅 비용을 조절하고 다른 사업도 도전해볼 생각입니다. 남은 연말은 조금 놀고요. 내년부터는 시간 날 때마다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서 새로운 것들 찾고 도전해보려고요. 성공 경험이 정말 대단한 게 1년 전에는 3, 4멘트 시작할 때만 해도 월세가 무서워서 질질 짰거든요. 정말 울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3, 4멘트도 성공했으니까 다른 것도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긍정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꼭 단기 임대가 아니어도 되니까 다른 부업을 시도하셔서 성공 경험을 만들어 보세요. 누누이 말하지만 3, 4멘트는 난이도가 낮은 공간 내어입니다. 비싼 컨설팅보다 원데이 클래스나 VOD만 진행해도 궁금한 점, 시작하기 전에 걱정되는 점 등을 충분히 알려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요즘 나라가 뒤숭숭하잖아요. 저는 지금이 딱 좋은 시기라고 생각해요. 이럴 때 임장 다니면 또 전대차 받을 수 있는 매물이 나올 수 있거든요. 1대1 컨설팅을 듣든지 VOD를 듣든지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3, 4멘토를 열고 수익을 보실 수 있어요. 공간 대여 중에 3, 4멘토를 먼저 시작해보시라고 하는 이유는 임대업, 숙박업 중에 가장 난이도가 낮은 사업이거든요. 일단 3, 4멘토라도 뚫어봐야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다른 숙박업도 시도해볼 수 있는 거죠. 내가 경험이 아예 없는데 노하우 없이 에어비앤비 도전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3천만 원으로 모텔 인수해서 건물주 되고 숙박업 할 수 있을까요? 리스크가 작은 사업부터 경험을 해보시고 그 성공 경험이 쌓여서 다음 스텝을 밟아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꼭 단게임대 1호점이라도 성공하셨으면 좋겠고요. 원데이 클래스 오시고 후기 써주시면 3, 4멘토 프로그램 돌려서 지역 분석 파일도 만들어드리고 질문도 많이 받고 있으니까 Q&A 시간 꼭 활용해서 많이 질문 생각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